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도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밥을 개, 돼지처럼 먹어가지고 반드시 딸내미를 파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꿀꿀이 김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밥을 항상 꿀꿀이 개죽처럼 먹는 아빠. 제발 상견례 때만이라도 참아달라 했더니 되레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냥 이대로 파혼을 당하는 걸까요? 원제: 뭐든 비벼 먹는 아빠. 우리 상견례 어떡하죠? 저희 아빠는요, 식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음식을 한 그릇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빠 말로는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아빠 젊을 때 다니던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보자면 메뉴와 상관없이 국이랑 밥, 반찬까지 전부 다 때려 넣고 비비는데 일반적인 나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생선구이도 살을 발라 다른 반찬과 함께 비비고 고기를 굽거나 치킨을 시켜도 이거 전부 한 그릇에 넣어 비벼 먹습니다. 치킨을 비벼 먹어요. 밥이랑 단무지랑. 당연히 볼 때마다 뭐야 저게 맛있나?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전에 진짜 솔직한 말로 그냥 개밥 같아요. 그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큰 개들이 먹는 바로 그 개밥 말이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비위가 엄청나게 상했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어린 나이에 공장을 다니며 생긴 습관이니까 제가 감히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늘 조용히 있었죠. 물론 밖에서만. 그리고 저희 동생의 경우 언니인 저보다 비위가 훨씬 약하고 당연히 그만큼 힘들어 하긴 했죠. 하지만 이것도 그냥 그게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집 밖에선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집 밖에선 따로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집이 아니라 밖에서 외식을 할 때입니다. 고깃집에 가잖아요. 그럼 된장찌개랑 밥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대충 구워지면은 그 고기 몇 점과 반찬 몇 가지, 된장, 쌈장, 마늘 이런 거 다 때려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거 아무리 길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거든요. 횟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밥 하나 시켜가지고 밥이랑 회 반찬에다가 그 스키 대신 나오는 거 있죠. 다 때려 넣고 초장에 슥슥 비벼 먹고 나가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미 아빠 혼자 집에 가고 없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가족 외식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제발 좀 부탁이니까 아빠 집에서만 그렇게 먹고 밖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건강에도 나쁘다 이런 말로 사정까지 해봤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 결국 이젠 저희 가족 모두가 이런 아빠를 포기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아빠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 환경 특성상 늘 아빠 당신 혼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문제로 아빠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었나 본데요. 요즘은 친구들 개모임은 물론이고 아빠가 다니는 교회 거기 식사 자리에도 잘 나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튼 비위가 상해도 너무 상해서 저 결혼하고 난 뒤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친정에서는 밥을 안 먹었고요. 저희 남편이 먼저 먹자고 제안을 하면 그나마 하게 되면 외식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반드시 그 음식을 비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예를 들면 그냥 밥 자체가 비빔밥 혹은 해물찜, 물회 이런 메뉴로만 골랐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저한테 아이가 생긴 뒤 아이를 핑계로 외식이든 뭐든 아빠와의 식사를 피하곤 했는데요. 이게 자식으로서 참 괘씸한 일인 거 압니다. 알지만 후련한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얼마나 그지 같다고.
그리고 지금 저희 남편은 아빠의 이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요. 애초에 사람 자체가 워낙에 밝고 또 넉살도 좋아가지고 특별한 날, 그러니까 뭐 생신이라든지 어쩌다가 친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님이 비벼 드시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이거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어. 여보, 대접 큰 거 하나 줘봐. 이래가지고 몇 가지 나물이랑 계란 부침개랑 고추장 같은 걸 넣어서 비벼 먹습니다. 국은 물론이고 반찬도 전부 다 때려 넣은 아빠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 정상적인 누가 봐도 진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요, 우리 남편은. 하지만 그냥 그런 태도 자체가 기특해 보이는 건지 아빠는 당신의 친자식들보다 사위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니, 사위만 친아들이고 딸내미들은 그냥 이방인 수준이에요.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 가족끼리의 일이니까 괜찮거든요. 문제는 바로 다음 달에 예정된 저희 동생의 상견례입니다. 저의 경우 결혼 준비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병이 있었고 위독해지는 바람에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견례 생략하고 바로 결혼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결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온 가족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랑 동생이 상견례 자리에서만큼은 제발 그렇게 먹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아빠는 단단히 기분이 상했는지 뭐? 야, 그런 조건이면 상견례도 결혼식도 나는 그냥 참석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선서를 했대요. 선언을. 그러면서 야, 너는 이 아빠가 부끄럽냐? 그래 좋아. 그럼 혼주석에도 부끄럽고 쪽팔린 아빠 대신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너그 형부는 앉혀라. 이러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해요. 저희 동생요. 원래도 예민한 편인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지금은 거의 알아 누운 상태예요. 병 걸렸습니다. 병 걸렸어요. 예비 제부한테도 지 남친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봤다고 하는데 뭐 자기 집도 격식 같은 걸 차리는 편은 아니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내 장담하는데 아직 우리 아빠 먹는 걸 못 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비 사돈과 사위가 지켜보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 개밥 꿀꿀이 죽처럼 먹는 거 그거를 10분 만에 먹고 담배 피우러 나가는 꼬라지를 보게 될 텐데 이거는 격식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냥 상견례를 정식 뭐 전주 비빔밥 집에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청 진지하게요. 이게 뭐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도 아니고 그냥 꽉 막히고 답답한 넋두리 수준일 뿐이라 뭐 그런 것 뿐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겠나 싶어서 글 써봤어요. 이런 행동도 일종의 강박증이나 뭐 질환 같은 걸까요? 한마디로 병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상견례 자리에서 비벼 먹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면서 동시에 고급스러운 메뉴가 또 있을까요? 댓글 1번. 보니까 이것은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고집이 문제였구만. 으이그. 2번. 미안한 말이지만 쓴이 동생은 반드시 파혼당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칠 가능성 역시 100%로 보입니다. 3번.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이 자기를 배려해주고 살았는데 이렇게 단 하루조차도 그 가족들 부탁을 안 들어준다면 지 말대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죠 뭐. 네 남편 보고 앉으라고 하세요. 4번. 이런 고집에는 똑같은 고집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아빠 없이 상견례랑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세요. 이거는 가족들이 맨날 져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일부러 안 고치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이거 자기 딸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데 그걸 못 참아 그 잠깐을 그게 자기 습관보다 아래다 이건가?
여기서 메뉴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못 고치겠다면 그래 아빠 존중하겠다 알았어 이러고 결혼까지 전부 아빠 빼버리고 진행을 해라 이거예요. 이 정도 최소한 충격은 줘야 결판이 날 거고, 만약 이래도 안 고쳐진다면 평생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밥 한 끼 편하게 같이 못 먹고 살다 가는 거죠 뭐. 코로나처럼. 5번. 사람이 가난도 그렇고 가방끈 역시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식하고 천박한 데다 고집까지 세다? 이거 답 없죠. 자기 딸내미 결혼시키는데 겨우 그 한 2시간을 못 참고 처음 보는 예비사돈 앞에서 꿀꿀이 죽을 처먹겠다 이지랄 하는 거. 이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겠어요? 그냥 병신이지. 6번. 써니도 틀린 게 이거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자체가 똥고집에 천박한 걸 넘어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개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이걸 보고 저런 인간이 그 집안 어른이랍시고 위에 떡 군림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집구석이랑 사돈 이거 절대 안 하죠. 다시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습관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7번. 아니 남도 아니고 내 자식 새끼가 이제 결혼을 좀 하겠다는데 겨우 단 하루 아니지 1시간도 못 참겠다. 이거는 진짜 평소에 아무리 성깔 있고 지랄 연병을 떨던 인간이라 해도 그 순간만큼은 참고 조심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예요. 아니 부모가 아니라도 그 정도 누구나 해줘. 빌어도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손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남편이 이거랑 비슷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설렁탕이나 그런 국물 요리에다가 온갖 반찬은 물론이고 막 계란찜, 깍두기 다 한 대 넣고 비벼 먹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 진짜 토악질이 올라와서 쌍욕해버리고 거의 2달 넘게 같이 밥을 안 먹었더니 겨우 고쳤어요. 매번 저 혼자 덩그러니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만 밥을 먹고 하니까 진짜 겨우 고쳐지더라고. 만약에 아들만 없었으면 저요 이거 안 했어요. 분명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 끊을 게 아니면 쓰니 아버지도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예요. 내 댓글. 아니 진짜 궁금하네.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뭐래요? 도대체 인간이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는 거랍니까? 그게요. 내가 물어봤죠. 귀찮고 무엇보다 뱃속에 다 들어가면 똑같은 거라나 뭐라나. 야 진짜 아니 교육을 덜 받은 것도 아닌데 더 짜증나는 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 진심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쌍욕을 한 거죠. 야 이 시장 새끼야 도대체 왜 그렇게 처먹냐. 내가 지금 동물 새끼랑 사는 거냐. 이렇게 지르고 몇 달을 저 혼자 먹었습니다. 진짜 아이만 없었으면 당장 이혼할 기세였죠. 외식이든 뭐 가족 겸상 철저히 생략하고 철저히 혼자 먹게 만들었어요. 고립.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루는 막 도자기 그릇에다가 정말 정갈하고 파 쫑쫑 썰어가지고 예쁘게 음식을 세팅했더니 큰 양푼이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만든 그 예쁜 계란찜에다 온갖 반찬 그리고 깍두기 국물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비비고 자빠졌는데 바로 이날 제가 아까 위에 썼던 그 쌍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하튼 개밥으로 비벼 먹는 건 고쳤는데 아직 그래도 멀었습니다. 이제는 비비는 대신에 밥 위에다가 고춧가루 왕창 묻히는 거 있죠. 그거랑 뭐 나물들 뭐 김치 반찬 온갖 반찬 다 올려가지고 먹어요. 저는 물론이고 이거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들도 못 고치고 다 포기한 겁니다. 8번. 미친 인간이 공장 사람들 발끈할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공장에서 일하면 다 저러고 먹냐?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개 거지 같은 핑계요. 지금이 무슨 1950년대인 줄 아는 건가? 이제 자식을 치우는 나이면 끼케야 60 좀 넘었겠구만. 나이 90 넘은 꼬부랑 노인도 안 할 소리를 하고 연병이요.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어찌했나? 주변에 사람 있어? 없지? 그래 없을 거요. 야 진짜 이거 뭐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쩝쩝대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극혐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닌데 왜 화를 내고 연백이냐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보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뭐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고치는 게 맞겠죠. 그게 바로 사회생활이니까요. 제발 인간답게 살자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